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침탈의 내란을 범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윤석열 2년 반 동안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색다른 지역색, 인맥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소위 출세했다. 새로 어느 자리에 인선을 하고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충청도 사람이래. 그 사람 성씨가 윤이래. 이런 좀 별다른 것 같기는 하죠. 우리의 관가에 내 걸리고 성공을 독차지하는 이런 특정 지역, 충청도 혹은 강원도, 충청도가 더 셌지요. 그리고 윤씨 성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해가 뜨면 일어나고 사시사철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던 국민들까지 그것이 과천 땅 밑인지 어딘지라고 하는 그런 데 있다는 B1 벙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지킬과 하이드 정부, 아주 극단적인 이중성, 이런 성격의 정부, 그것이 이 나라의 정부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V1이니 V0니 하면서 찬양가까지 만들어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새로운 나라는 무려 2년 반 동안 헌법과 법률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법률 하위 규범만 가지고 쌓아 올린 새로운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씨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냈다고 하죠. 그쪽에서 무엇을 하면 본인이 혼자 다 해내고 본인의 생각을 써내는 법은 없으니까 윤석열 팀이 냈다. 그들의 생각이 그거였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대통령이 술 취해서 개걸대는 소리가 지엄한 대통령 명령이 되고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받아 쓴 것이 법이 되는 정부, 아니 그런 독재 왕국,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나라였던 것입니다. 비록 얼마간이었지만 그들의 새로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국민은
투기꾼이든 투자가이든 나라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공무원이 싫습니다. 지옥을 맛본 국민의 마음은 당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무장 군인이 블랙호크 헬기로 날아다니는 일도 헌법 개정이니 4대 개혁이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려는 구상도 그 어느 것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중병이든 가족이 있으면 집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좋은 의사 찾아가서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4대 개혁은 사람 목숨에 행정구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지역은 지역에서 임종을 맞도록 하라. 리걸마인드 지난 방송을 한 바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개혁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람이란 누구나 태어나서 40 되고 50 되면 피부는 주름지고 머리카락 백발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늙었다고 천대하고 늙은이 많아서 재앙이라고 악담하고 청년의 나라, 소년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디지털 정부를 누가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유행이라면 이제 돌려 세울 때가 된 것이죠. 빈곤한 사람, 병약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소리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 기간에 대놓고 떠들던 그들입니다. 여자들을 혐오하고 그래서 마초주의니 어쩌니 해가면서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더니 기어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지킬과 하이드 정부 측의 변호인단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마치 외계인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안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국가에 해로우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런 초광의의 반국가 세력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죠. 국방부 장관은 어땠습니까? 저 사람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람이었다.
사회적 이슈라는 것은 그저 문제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봤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이면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여기서 확인은 체포 명단을 가지고 추적하고 확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잡아넣는 것이죠. 이러한 계엄 임무를 하달했다 하는 말을 덤덤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은 지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노사이드 범죄까지 저지른 그들은 국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노인 수출 정책을 써 올렸습니다. 노인 수출 정책이 뭐냐? 결국 노령화, 이러한 나쁜 통계에 기여하는 나라 통계에 해로운 노인, 국가 밖으로 내보내자. 노인은 대부분 빈곤하다. 그래서 나라 경제에 짐만 되는 노인, 이 노인이 없으면 좋겠다. 노인은 이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 근래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노인이면 우범자라는 데까지 간 것이죠. 그런 그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인구전략기획부까지 구축했습니다. 그거야 그저 행정각부 아니냐, 새로운 행정각부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인구전략기획부에는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설계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개혁이 싫습니다. 이 좁은 영토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나라를 칸칸이 나누어서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하는 것도 싫습니다. 특정 지역을 내세우는 것이 싫은 겁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호남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 호남 사람이 이렇게 억울했다. 그래서 호남을 배려하자. 호남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0대 대통령에 이르러 충청도 하는 이 소리를 줄곧 들어온 겁니다. 충청도의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하면서 누구도 충청도 출신이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는 충청도 배우자가 있고 하다 안 되면 누구는 아버지가 충청도 사람이고 그리고 충청도에서 근무한 인연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2년 반은 충청도가 권세로 가는 길처럼 그랬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민은 호남 배려도 그만하면 됐다. 충청도 하는 것도 이제 그냥 싫다. 이런 것이죠. 아울러 윤씨 성만 나와도 또 윤씨냐 이렇게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씨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나서 농담처럼 고관 대작이라고 하는 자들을 한번 훑어보면 곳곳에 윤 씨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때문에 윤 씨가 미움을 받는 것이냐? 그런 면이 좀 있죠. 이번 내란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0대 대통령이 저지른 그 본인의 표현을 빌어서 폐악질이 2년 반 동안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 그 식솔, 그 주변에 있는 자들, 심지어 경호처라는 문지기까지 얼마나 위세를 떨었습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윤씨 패거리, 내란 세력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이 내란 세력이 감히 국민을 감별해서 내 편, 네 편을 가려가면서 내 편 아니면 척결해버리겠다. 이런 간특한 꿈을 꾸었던 겁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엄청난 일을 겪은 겁니다. 내란 세력에게는 대한민국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귀하지 않고 내란을 저지르는 일도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충청도 그리고 윤석열의 식솔에 가까운 정진석은 시뻘건 카드지를 올리면서 내란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편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익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막대한 숫자의 국민을 잡아가서 감금하고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 끝에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이런 기획을 긴 세월 준비해 와서 실행에 착수했던 그런 일을 우리 국민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정입니다. 홍수가 나고 드넓은 저수지에 물이 시뻘건 황토물이 돼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달리 맑은 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시간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물을 휘젓는 이런 것이 없이 고요하게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 흙탕물이 가라앉고 그리고 다시 맑은 물빛이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흙탕물이 가라앉을 기간, 그런 5년 또는 10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원하는 것입니다. 5년이나 1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강력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든든하다. 법을 지키는 성실한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반역자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단된다. 죄값을 치른다. 라고 하는 이런 확인과 믿음이 다시 자라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윤씨 내란 세력이 홀랑 태워먹은 우리 국토에서 주권자의 의지가 싹트고 자라나서 울창한 살림처럼 이게 우리요, 이게 우리 나라다 하고 다시 서로 얼싸안을 수 있게 그렇게 아우러지게 그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기간, 국민에게 안정을 되찾는 기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 검찰도 국민을 배신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검찰을 없애버려라.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 없다. 경찰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안정의 징표입니다. 검찰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소수가 내란 세력에 동조했을 뿐이지요. 범죄자는 처벌하면 됩니다.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그렇더라도 공무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건전한 공무원 조직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폭력적 권세를 휘두르는 내란범, 내란 세력을 소탕하는 일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우리 현실인 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인 듯 합니다. 오늘 아침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불을 질러버렸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란 세력이 헌법과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고 계속 반역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란 세력이 한풀 꺾인 내란 세력이 저지르는 이 불장난은
내란 세력을 구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은 다시 온 나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한 차례 더 불구덩이 속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이기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국가와 주권자와 헌법은 반역자를 남김없이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반역의 무리여 이제 가라. 주권자가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